자, 자동차 시장에 여러 구조를 갖고 있는 차들 중에서도 외건이라고 하는 시장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외건이라는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성공을 시켜낸 그런 모델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모델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3 시리즈 투어링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3 시리즈의 투어링 모델입니다. 사실 BMW에게 있어서 3 시리즈든 5 시리즈든 7 시리즈든 뭐 X 시리즈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각각의 라인업들에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컨셉트라든가 지향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을 특히나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라인업이고, 차가 작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훨씬 더 추구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반면에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BMW 안에서도 훨씬 더 럭셔리한 것들, 확실한 프리미엄 고품격을 추구를 하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그런 격조라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라인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BMW의 각각의 모델들은 웬만하면은 부분 변경을 두 번씩 거치진 않거든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했습니다. LCI 2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도 약간 좀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3 시리즈입니다. 3 시리즈인데 현행 3 시리즈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그만큼 잘 팔렸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들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됐길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라고 부르게 됐는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외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3 시리즈하고 참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BMW의 여러 모델들의 디자인 중에서 3 시리즈의 디자인을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가장 BMW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조금씩 얄쌍한 그릴, 조금 더 얄쌍한 헤드램프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면서 조금 더 젊고 세련되면 날렵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2차 부분 변경에서도 BMW가 이제 노이어 클래스라든가 그런 차세대 모델들에서 선보이게 될 조금 더 좁아진 그런 키드니 그릴이 아니라 현행의 키드니 그릴, 그러면서도 조금 더 얇고 세련되며 검은색 무광의 그러면서도 검은색으로 마감을 해준 그런 그릴의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재밌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외관 컬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독특한 컬러인데, 그런 컬러들이 사실은 BMW의 자랑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세 개 조합과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이번 BMW 3 시리즈 두 번째 이 부분 변경 모델의 디자인도 꽤 멋지다 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BMW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헤드램프의 요 특징 중에 하나였던 엔젤링을 거의 뭐 선이라든가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역자로 조금 예전 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나쁘다, 옛날 걸로 돌아갔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서 헤드램프의 존재감은 더욱더 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멀리서 보더라도 와, BMW 라는 그런 인상들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헤드램프에서 오는 존재감은 조금 약해요.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해서 이제 그릴 쪽에서 나오게 되는 빛 때문에 5 시리즈구나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다른 존재감을 주긴 했지만, 사실 BMW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디자인의 존재감이라고 하면은 헤드램프에서 온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 줬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은 3 시리즈 중에서도 투어링이잖아요. 투어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뒤로 쭉 뻗어나가는, 네모 깍둑하게 들어가는 그런 뒤쪽 디자인이 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외건이라는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까라고 했을 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외건 스타일의 차들이 전부 다 조금 고가라서 이제 감히 넘보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매를 한 적이 없기는 한데, 외건이라고 하는 차에 대한 편의성,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작은 사이즈의 SUV이기는 하지만 그 차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높은 사이즈의 짐을 싣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던 건데, 투어링은 세단의 편안한 움직임과 함께 그런 요구를 거의 동등하게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까지 보면은 그냥 3 시리즈예요. 여기서 뒤쪽에 라인을 꺾어 내려갔느냐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부풀려 줬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가 바뀌게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는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딱 버텨서 봤을 때도 굉장히 낮게 깔려 있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렵하면서도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사용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운전을 조금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거는 뭐 조금 내피셜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뒤쪽이 어쨌든 더 부풀어져 올라가 있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무게 중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세단 모델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날리기가 더 편하고 훨씬 더 재밌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어링을 선택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운전을 좋아하는 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투어링의 옆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어링의 가치는 옆쪽에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뒤쪽에서 봤을 때 더더욱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겉에서 봤을 때 이 뒤쪽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세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공격적인 이미지, 날렵한 이미지, 그런 것들을 모두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구조 자체에서 오게 되는 이 통통함에서 오는 이 효율성 같은 것들은 실제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SUV 못지않게 넓은 트렁크의 공간에 대한 그런 구성들도 볼 수가 있지만, 뒷유리만 따로 열 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재밌는 포인트들도 좀 마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공간이 좀 넓은 차들을 선택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때 만나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뭔가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뭔가 잠깐의 하나만 꺼내고 싶은데 트렁크를 잘못 열었을 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쏟아진다고 하면은 짐을 잘못 수납을 한 거기는 한데, 그런 좀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짐을 확실하게 유지를 해주면서도 딱 위쪽에 있는 하나만 꺼낼 때 이렇게 창문만 열리는 것이 굉장히 편안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BMW는 독일 브랜드잖아요. 유럽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는 그런 니즈가 분명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키와 같은 것들, 혹은 스노우보드와 같은 것들, 혹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든가 조금 더 긴 것들에 대한 그런 이동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아무렴 어때요? 실제로 사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쓰더라든, 어떤 이유에서 쓰더라든 이런 형태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편리한 진차라는 이미지 때문일까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사실 투어링이나 외건 시리즈가 SUV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트렁크의 바닥 자체가 조금 더 낮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바닥의 높이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단의 트렁크 바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같이 열리다 보니까 실제로 짐을 수납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가동의 범위는 이만큼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훨씬 더 낮은 그런 진입 공간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조금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훨씬 부담 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트렁크 공간 자체도 넓고 거기에 또 높으며 2열 시트까지 접었을 때는 훨씬 더 긴 짐을 아주 부담 없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실어야 되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큰 차, 더 큰 차를 사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3 시리즈 정도에서만 돼도 그런 외관 형태, 투어링 형태를 구매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어링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BMW 3 시리즈 투어링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 같은 경우 지금 1열에 앉아 있는데 1열 같은 경우에는 직전의 3 시리즈하고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좀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일루미네이트 에어 벤트가 들어갔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이제 그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금 활용을 한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서도 최근에 BMW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던 이 조절하는 레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조그맣게 배치를 해주지만 벤트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좀 적용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사용을 해서 만들어준 이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주행을 하면서 보니까 꽤 존재감이 확실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어 쪽에도 같은 색깔로 작동이 되는, 그러니까 일체감, 통일감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딱 감싸주는 느낌의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좀 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변한 거는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BMW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 OS 8.5 혹은 가장 최근 모델에는 OS 9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차에는 OS 8.5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많이 생각이 되는 게, OS 8보다는 8.5가 훨씬 나았고 8.5보다도 9이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8.5기는 하지만 먼저 적용이 됐었던 8.5와 비교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익숙해졌으니까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사용이 편리해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8.5나 9이나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적용되어 있는 앱 같은 거는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라든가 원래 지도로 돌아간다던가, 사실 이런 것들은 주행을 하면서도 조금씩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조금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적용되어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터치 방식, 조작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3 시리즈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뭐 투어링이 조금 더 뒷좌석과 수납 공간, 적재 공간에 대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형태의 3 시리즈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도톰하고 그립감 좋은 그런 스티어링 휠에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컵홀더 같은 경우, 그리고 앞쪽에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쓰기 편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3 시리즈 투어링 2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3 시리즈 치고는 상당히 넉넉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좌우 공간이라든가 머리 공간, 무릎 공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꽤 널찍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뒤쪽으로 쭉 길게 뻗어간 저 트렁크 공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 머리 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쭉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머리 공간에 있어서도 여유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 실내 공간에서의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BMW도 그렇고요. 요즘 유럽 차들이 2열이 좀 좁다? 후륜 구동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제는 좀 예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후륜 구동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꽤 괜찮게 나오고 있고, 발 공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의 승차감이라든가 착자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좋아졌거든요. 특히 이런 3 시리즈 같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유독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있는 2개의 컵홀더 비롯해서 저 아래쪽에도 2개의 수납 공간, 컵홀더를 비롯한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자리를 하고 있고, 팔 거리로 이렇게 썼을 때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팔 거리 같은 경우에도 이 높이라는 게 굉장히 편안해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웬만한 분들은 전부 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높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를 따로 컨트롤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게 USB-C 충전 포트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골고루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뒷좌석을 위한 이런 선쉐이드 같은 경우에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고급감들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요 머리 바로 앞쪽까지 와서 열리게 되는 이런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서의 이런 개방감을 훨씬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3 시리즈 투어링의 2열 같은 경우에도 골고루 좀 괜찮은 그런 공간감을 선사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는 그물망 그런 고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들, 특히 조금 큰 종류의 견종을 키우시는 반려인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연결을 해서 앞쪽으로 넘어오진 못하면서도 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감을 더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 3 시리즈 투어링 직접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3 시리즈 투어링 같은 경우에 투어링이라서는 아니고요, 3 시리즈 전체가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는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된 320i고요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된 320D, 그리고 조금 더 고성능을 발휘하는 340i, 이렇게 3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요 320i가 더 접근하기 쉽고 또 운행하기 무난한 그런 이 출력과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20i 같은 경우에는 또 이 3 시리즈 중에서도 유일하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가속력의 좀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골고루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20i는요, 최고 출력 19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 31.6kgps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의 320D 같은 경우에도 최고 출력은 190마력으로 동일한데 최대 토크가 42 정도 조금 더 높은 그런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340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최고 출력은 390마력대 300마력 중 후반대가 나오게 되고 최대 토크도 한 55kgps로 좀 훅 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40i 타면 물론 재밌고 또 짜릿하고 그러긴 할 거예요. 역시 BMW는 이 맛이지 하면서 탈 수 있게 될 겁니다. 직렬 6기통 역시 이 맛이야, 이렇게 좀 즐기면서 타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320i만 하더라도 그런 출력의 모자람이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느끼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직렬 4기통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을 할 때 그런 4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오는 떨림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좀 뭔가 불쾌한 그런 사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굉장히 엔진을 혹사한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ISG 껐습니다. 아이들링 스탑앤고를 껐기 때문에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거였다면은, 초창기였다면은 하는 그런 떨림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느껴졌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소리도 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디젤 엔진으로 가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심했고 가솔린 모델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잡는데 중점을 잡고 개선을 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출발했을 때도 그렇고 이 차에서 떨려오는 그런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편안해졌다, 주행에 있어서 그냥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차의 떨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잡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좀 더 훨씬 더 장기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엔진의 컨디션이 어떻게 바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인 이 느낌들, 첫 인상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그런 떨림 같은 것들을 잘 잡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밟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게 돼도 그런 느낌들은 조금씩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두고 주행을 했을 때도 요거는 가변 배기 사운드인 것 같아요. 배기음이 조금 더 안 칼져지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RPM을 조금 더 높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 차 자체에서 뭔가 떨린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졌다, 더 성숙해졌다, 더 조금씩 더 고급스러워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MW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3 시리즈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저런 거예요. BMW의 설명이거든요. 이거는 신호등 앞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3 시리즈, BMW 안에서도 3 시리즈에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잘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저희의 설명이나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표현이 아니고 BMW가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신호등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모델이 요 3 시리즈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BMW가 많이 합니다. 요거는 뭐 신호 무시하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딱 서 있다가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을 때 가장 빠르고 또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차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였으면 좋겠다라고 BMW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3 시리즈 투어링은 그런 느낌들을 충실하게 잘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그래봤자 법규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런 환경 안에서도, 그런 제약 안에서도 가장 재밌게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가장 재밌게 밀어붙일 수 있고, 또 가장 재밌게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3 시리즈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투어링이 됐으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만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전천후의 느낌들, 이번 3 시리즈 투어링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마련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좀 개인적인 건데, 뒤쪽 시야 확보가 잘 되면은 저는 의외로 좀 기분이 좋거든요. 투어링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수납했을 땐, 적재했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짐이 없는 상황에서는 뒤쪽 시야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3 시리즈 투어링은 참 매력적인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내에서 이런 재밌게 탈 수 있는 외건 타입의 차라는 게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런 차들을 조금만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자주 하고 많이 하게 되는데, 접근성 자체가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반겼던 차가 사실은 현대차의 i40입니다. 세단 형태의 i40 살룸 말고 그냥 i40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나마 좀 싸게 살 수 있는 차가 이 3 시리즈 투어링이거든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하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 외건 형태, 그런 외건 모델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차라도 있는 게 어딘가 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굳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 노면에 대한 떨림, 주행을 할 때 느껴지는 이런 가속 페달의 반응, 브레이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참 편안합니다. 네, 치고 나갈 때도 재밌고 얌전하게 주행을 할 때도 부드럽고,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졌을 때 느껴지는 요 재미, 굉장히 높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온 3 시리즈의 전천후 모델 320i 투어링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잘 안 팔리고, 그러면서도 생명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BMW에게 있어 3 시리즈는 늘 베스트셀링 라인업이었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모델이었으며, 이 투어링만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적어도 국내 시장에서는 결코 좀 성공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외관 시장 중에서도 좀 성공적인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냈던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생각을 해 보더라도 3 시리즈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거기에다가 투어링, 이 조합은 좀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재밌었던 3 시리즈에 늘 편안했었던 이 투어링이라는 조합은 기회만 된다면 꼭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조합이거든요. 심지어 이 차의 가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에 대한 가격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투어링의 가격이 320i가 가장 저렴하거든요. 320i의 시장 모델은 6,090만원이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6,290만원, 340 투어링으로 가게 되면 9,080만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i 투어링 혹은 320d 투어링을 선택을 하셔도 6,290만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공식 가격입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래서 6천만원 언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링이나 외관에 굉장히 좀 로망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내연기관으로 된 투어링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